주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중구멜 이슈톡. 이번 주에는 원엔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엔화 약세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등록금 1천만 원 시대를 맞아 청주대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문석 기자와 문소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문석 기자, 원엔 환율이 900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엔화 쇼크다, 엔화 공포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900선 붕괴 얼마 만인가요? 네, 지난 28일 이제 오전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엔 제정 환율이 이제 898.51원으로 네. 떨어지게 됐는데요. 장중 공식적으로 이제 8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2008년 2월 이후에 7년 2개월 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외환위기 전과 2007년 금융위기 이전에 800원대로 떨어진 데 이어서 세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07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엔화 네, 쇼크로 맞습니다. 인해서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어떤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엔저 쇼크는 이제 수출 타격, 내수 네. 부진,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이제 연쇄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제 네. 특히 이번 엔저 여파로 인해서 이제 일본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이제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 제조업 수출 가격 지수는 올 2월에 전월 대비 1% 하락한 84.8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 11월과 비교했을 때 18.9%나 하락한 수치인 것입니다. 이 같은 원엔 환율 하락은 해외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나 일반 기계, 정보기술 분야 등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있고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특히 피해가 큰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자동차 업계는 이제 일본 업체들의 가격 공세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문은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합도가 아주 높은 업종으로 이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3년 자동차 부문의 이제 한일 수출 경합도는 0.707인데요. 이제 엔저에 힘입어 이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국내 조선업계도 일본 업체들이 엔저를 바탕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여 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서 이제 국내 조선업계는 이제 원가 절감과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에코십 등을 내세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이제 전자업체들은 통화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며 엔저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랑 조선 업계가 네.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충북 지역도 타격의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문소희 기자, 충북 지역 수출 기업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충북 지역의 경우 경합도가 높은 업종이 비교적 없는 편이라 네. 타 지역에 비해서는 타격이 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격이 좀 덜할 것이다. 하지만 경합도가 1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이며 0.5 이상으로 올라갈 네. 경우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충북 지역에서 비교적 경합도가 높은 업종은 반도체가 유일하지만 대기업의 관여가 많은 업종인 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측 설명입니다. 네, 충북 지역 기업이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네. 충북의 해외 수출은 18.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비교적 경합도가 높은 반도체 역시 5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엔저로 인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대일본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인 해외 수출은 증가했지만 사실 네. 대일본 수출의 경우 6.9%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네. 일본 쪽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크게 수치가 떨어진 것이 아닌 만큼 네. 일본의 내수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편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문석 기자, 네. 산업계 이외에 유통업계 피해는 어떻습니까? 네, 유통업계도 엔저로 인해서 이제 먹구름이 네. 들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엔저 현상으로 이제 이내 미국 구매 대행 사이트가 성황을 이루던 것이 최근에는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한 구매 대행이 관심이 네. 크게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엔저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많이 달라져서 같은 상품이라도 국산보다는 일본산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네, 오픈마켓인 옥션의 경우 최근 한 달간 일본산 제품의 판매 신장률을 살펴본 결과 일본 브랜드 장난감은 전년 동기 대비 346% 급증했습니다. 346%나 네, 많이 맞습니다. 늘었네요. 네, 그리고 일본 기저귀와 일본산 화장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와 3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다른 오픈마켓인 12월번가도 소니 헤드폰이 이제 33%, 네. 화장품 29%,
이제 캐릭터 용품 18% 등 이제 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엔저 효과를 등에 업은 이제 일본산 브랜드들은 이제 가격 경쟁력을 발판 삼아서 이제 국내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예상했던 대로 일본산 제품의 매출이 늘고 있는데 네. 여행업계 쪽은 어떤가요? 여행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노동절과 맞물려서 요유코의 발길을 잡으려는 국내 여행업계의 계획들도 엔저로 인해서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등록금 1천만 원 시대를 맞아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요. 최근에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문소은 기자, 어떤 소송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7일이었죠. 수원대 학생들이 학교 법인과 총장, 이사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네. 재판부가 일부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재판부는 수원대가 건물 신축 등을 위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했고 학생들은 이로 인해 등록금의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교육을 받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90만 원까지 지급하라는 판시를 내렸습니다. 대학 측이 등록금을 받아 학생들을 위한 여건 개선 등 교육 투자를 등한시하고 적립금만 쌓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전국 첫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대학 측의 교육 투자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번 승소를 계기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대학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주대 재학생들도 등록금 환불 소송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주대 총학생회는 지난 28일 간부 회의를 열어 등록금 환불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5월 첫 주에는 변호사를 만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명원 총학생회장은 청구 금액을 얼마로 할지, 원고는 누구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청주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지역 여론의 관심이 높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승소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네. 이미 수원대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청주대의 등록금 반환 소송 역시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승소율 또한 높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네, 뭐 사실 청주대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부자 대학이지 않습니까? 등록금도 도내에서 뭐 가장 비싸고 적립금도 뭐 수천억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청주대 적립금은 무려 2,928억 원으로 3천억 원대에 육박하고 3천억 있습니다. 원대 어마어마하군요. 네, 정말 많은 액수인데요. 많은 대학들이 정부의 등록금 동결과 인하 정책으로 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호소했지만 사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많은 적립금을 쌓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청주대는 올해 등록금을 4% 인하했지만 올해 평균 등록금은 78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뭐 사실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문석 기자, 무엇이 근본 문제라고 보십니까? 적립금 보유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교육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전국 154개 사립대 중에서 청주대는 대학 적립금이 전국 6위, 지방대 중에서는 1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육 투자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2013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전국 107위, 장학금 수혜 현황은 108위로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적립금 문제로 비난을 받으니까 청주대에서 자금을 내놓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교육 환경 개선은 이루어졌나요? 네, 청주대는 2013년 109억 9,900만 원을 네. 교육 환경 개선에 이제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쓴 돈은 계획의 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제 29억 3,400만 원대에 네, 그친 것으로 30% 정도 수준만 실천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반면에 같은 시기 청주대보다 적립금이 적은 동덕여대는 127억 원을 이제 사용했고요. 네. 성균관대는 219억 7,400만 원을 투자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립금이 적은데도 이 같은 투자를 했다는 것에서 이제 청주대와 비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뭐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10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대학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곳간을 채울 것이 아니라 교육 재투자를 통해서 진정한 지식의 상아탑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중국의 이슈톡 오늘